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25일 오전 아침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가 지금 제법 또 좀 많은 한 주인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시장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가 나왔죠. 신고가가 나왔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 1% 이상 상승을 했고,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 2.84, S&P 500 1.9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증시는 지금 계속 미국 시장과 엇갈려 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33%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대체로 지난주에 월, 화, 수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가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나왔는데, 부진한 상황이었었죠. 전반적으로 이 경제 지표들 자체들이, 어떤 정도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느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이게 글자가 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글자가 좀 많이 두꺼워졌죠. 이제 됐네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좀 많이 한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지금 계속해서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용이나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을 이제 향후 움직일 지표들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고용이나 경제 성장 쪽은 좋지 못하다. 요건 좋지 못하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주 주 초반에 미국 시장이 한 차례 이렇게 이 크랙을 형성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반등이 나올 때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태가 됐었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 주 지금 또 연장이 또 됐잖아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반영을 좀 더 못했다. 미국 시장의 이 반등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반등이 좀 나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주봉상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도 이 제대로 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지 못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코스피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글로벌적으로도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 지속이 됐던 모습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확산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일평균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면서 델타 변이가 주종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이 상황이 되고 있죠. 싱가포르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일간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는 가운데 영국 같은 경우에 근데 봉쇄를 해제를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존을 선택한 부분인데,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일단 높으니까 80% 이상, 1차만 놓고 따지면 80% 가까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영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백신 접종자들조차도 변종을 계속해서 퍼뜨릴 위험을 안고 있다. 확실히 지금 이 백신에 특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수치가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중증이나 이 치명률은 낮춰놨다라는 건 입증이 된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델타 변이 쪽에 대한 예방은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만 파이자도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 마스크 접종을 했다고 해서 마스크도 해제를 하고 완전히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미국에서도 지금 나왔었고요. 프랑스, 호주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봉쇄 관련해서 가능성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 부양책에 지난주 상원 부결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 그러니까 월요일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이 될 것 같고요. 수정안이 다시 제출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8월 이 미국 휴회 전에는 노이즈가 좀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더군다나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혼조세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혼조로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델타 변이의 확산, 이 부분이 미국 경제를 지금 다시 또 둔화시킬 수 있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휴회 전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을 또 만들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 개막을 했죠, 어제. 어제 우리 선수들 뭐 나름대로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이 선수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었는데, 뭐 계속 응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이슈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미중 대화, 이 부분이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나름 이쪽 그 국무장관 이쪽에 부장관이니까, 제가 이게 잘못 썼네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죠. 부장관인데, 중국 쪽에서 대화 상대를 지금 미국에서는 서열 2위인 거잖아요. 서열 2위인 건데 중국에서 서열 5위하고 대화 상대를 맞추려고 하니까 미국이 안 맞다고 몇 번 조율하다가 그냥 버려버렸죠. 중국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고 몽골 쪽으로 선회를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한 발짝 다시 양보를 해서 서열을 맞췄습니다. 외교부장이 나오기로 했고요. 25일 오늘부터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무역 문제, 지난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1차 이 미중 무역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아마 이 대화를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요 문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국의 마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는데, 뭐 남중국해 문제도 있을 거고, 대만 문제도 있을 거고, 신장 위구르 쪽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권과 관련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홍콩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중국으로서는 뭐 지금 미국이 건들고 있는 이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정권 유지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체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이렇게 쉽게 뭐 주고받고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의 여부, 사실 이 문제 부분들은 그냥 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양측의 의견을 확인을 하고 뭐 다음에 얘기 한번 더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다음번에 뭐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다음 뭐 얘기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조차도 없는 정도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조금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안 좋게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뭐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그에 대한 대응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하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FOMC가 있는데요. 다음 주 FOMC,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지난주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번 주 얘기, 뭐 원래도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로 8월 잭슨홀이나 9월 FOMC 정도에서 이 테이퍼링 관련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7월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요.
얘기가 뭐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그 얘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이런 계획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지표로 보면 잘못하면 9월 달에 테이퍼링 논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조금 생겼어요. 다만 9월 FOMC까지는 또는 8월 이 잭슨홀까지는 8월 달에 나오게 될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지표들까지는 확인이 좀 돼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직 변수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이 7월 달 FOMC에서는 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눈치는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PCE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다시 큰 폭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또 애매해집니다.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과 또 상반되는 어긋나는 지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얘들이 이 PCE가 아마 8월 달에 잭슨홀 물론 다음 달 8월 달 초에 나오게 될 많은 경제 지표들이 또 좌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8월 달 잭슨홀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해요, 얘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 특히 이제 블러드 총재가 발언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 매파적 발언이 좀 나왔던 분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 그리고 연준 이사의 연설도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얼마나 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쌓여가는, 축적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연준 이사들이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거 진행돼야 돼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와 관련한 부분에서 누적된다라는 거. 우리 지지난주에 블라드 총재의 그 갑작스러운 진짜 이 변심 발언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되는데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호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의 유예 기간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부채 한도를 상향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좀 있죠.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닐지라도 향후에 지금 이 채권 이자를 지금 국채 이자를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 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상황을 주시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생각보다 조금 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는 요거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적진 않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통과를 시키면서 같이 넘어가면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초로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얘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주 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딱 같이 처리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얘가 따로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여차하면 또 질질질 끌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질질질 끌게 되면 조금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형 기술주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페이스북 얘네들 이제 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난주에 목금 걸쳐가지고 지금 상승폭이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실적 발표를 양호하게 하고도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주가가. 그 부분 생각하면 지금 지난주에 얘네들 지금 선반영을 일부 한 상황일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언택트 쪽에 이 흐름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 또 델타 변이의 확산 가능성,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양호한 실적을,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고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는 거,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선반영도 없이 밀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이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지금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과 주가의 반응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우리 시장 레인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3220에서 33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주 초반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주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눈치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치 보기 이후에 한번 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위쪽으로 방향을 잡든지인데, 제가 서두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좀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주 초반에 3,300 위로 한번 딱 찍어주면, 고점으로 찍더라도 찍어주면 일단 조금은 흐름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주 후반에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그 눌림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주 초반에 고점을 찍으면서 여기까지 찍어주지 못하고 그냥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럼 주 후반에 조금 더 만약에 밀림이 나왔을 때 하락폭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조건은 지금 잡혀 있는,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나름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 그 다음 요번 주 이제 키포인트는 뭐 FOMC 일단 눈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고요. PC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을 유예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상향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상황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관심 섹터는 반도체, 조선, 철강 섹터들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지금 봤을 때 심지어는 3분기 이후에 괜찮을 것이다 하는 기업들조차도 4분기에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 반등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고, 철강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조정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지금 그 피크아웃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놓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철강적 섹터들도 모멘텀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무지하게 덥다라고 하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